궁금해지는데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이번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잖아요. 그래서 그 세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또 흥미로운 어떤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진의 이야기를 또 두 번째 장편 영화로 이렇게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제일 지금 이거를 어른들은 몰라를 만들고 생각이 나는 거는 첫 번째로는 그 박화영 때 한 100여 차례 GV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거의 GV 말미에 이제 어떤 관객 여자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이야기를 듣고 보러 왔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꼭 한번 다시 한번 10대 영화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갔는데 그게 조금 내가 10대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든다면? 이라는 물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잊고 있다가 한참 이제 낙태로 대한민국이 찬반으로 뜨거웠을 때 그때 이제 그 토론회나 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묻다가 사실 좀처럼 쉽게 답이 안 나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 영화를 만드는 지금 순간까지도 제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좀 화두를 잡아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롱보드 영상도 한참 보고 있을 때고 그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사실 세진이라는 인물을 다시 소환해서 박화영에 이어지는 연작이 아니라 약간 외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이제 실천 옮긴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이제 낙태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영화가 끝난 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세진 역을 연기하신 이유미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하영에서보다 좀 더 확장된 이제 인물의 이야기를 연기하고 있는 것은 좀 배우로서도 좀 굉장히 좀 특별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유미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세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완 감독님하고 그 세진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박하영에서의 세진이 캐릭터를 정말 너무 매력있다고 죄송합니다. 조금씩 웃어주셔야지. 순간 민망했습니다. 너무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몰라요에 또 세진이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일단 감사했었고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봤는데 가장 제 첫 질문이 세진이 왜 이래요? 세진이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제목을 보니까 어른들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내가 어른이어서 지금 이걸 모르는 건가? 근데 이 세진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배우로서 그 흥미가 생기고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세진이에 대해서 알아가자. 내가 못 느끼면 그냥 얘가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감독님이랑 계속 워크숍 하면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촬영할 때도 뭐 전날에 다음날에 찍을 촬영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영화에 나오는 세진이의 캐릭터가 더 확고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주영을 연기하신 안희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 중에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 세진의 곁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주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안희연 배우님이 생각을 하시는 그 주영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이 작품의 제안을 좀 특이하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받았어요. 감독님이.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고 여행을 가 있던 상태였고, 감독님은 이제 저랑 연락을 할 방법이 좀 없으니까 술을 마시시고 DM을 술 기운에 용기를 내셔서 DM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막 DM을 이렇게 잘 확인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따라 여행도 갔겠다 할 게 없어서 보게 됐고, 근데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박하영을 만든 이환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제목이고 혹시 시나리오를 읽어봐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읽었어요. 박하영이란 영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일단 제가 너무 용감한 사람, 너무 용감합니다. 당신. 그치만 출연에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국 오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감 없이 얘기를 나눴죠. 근데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는 이런 자리 처음이라 어떤 얘기는 해도 되는지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러고 그냥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그 얘기를 좀 흥미롭게 받아들여 주시고 막 얘기가 재밌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럼 감독님, 저는 아직 제 미래에 대해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한 건 제가 앞으로 뭘 할진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조금은 제가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 감독님이 이 영화가 뭐 많은 걸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나도 그런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워크숍을 했죠. 감독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관객들은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을 보면서 그게 인물이 뭔가 좀 생생히 와닿기 위해서는 그 인물 캐릭터에 맞는 배우의 어떤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안희연 배우님 말씀하셨듯이 재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 이 배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이 배우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서 캐스팅을 하신 건지 두 분에 대해서 각각 한번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은미 배우, 그러니까 세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낙태에 관한 어떤 문제와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그 쉼터 선생님들의 한번 그 10대 영화의 제안,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사실 이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 안에서의 10대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좀 박하영을 쓸 때도 그랬지만 제가 좀 뭐 이번 영화도 보셔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되게 캐릭터라이징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박하영에서 어떤 매듭을 끝까지 안 지어준 세진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세진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은미 배우가 박하영에서 보여줬던 현장에서의 저한테 보여줬던 어떤
연기에 대한 신념이나 연기에 대한 스펙트럼 자체를 좀 더 다양하게 좀 층층이 좀 견고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맡기면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배우가. 예, 그래서 이제 이은미 배우는 사실 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 제가 이제 캐스팅을 해서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희연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TV에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게 건실하고 되게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되게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그 굿세어라 금수나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대중들의 인식을 안희연 배우가 주연을 하면 굉장히 즐겁고 좋은 배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모습을 좋은 배신이라는 거는 사실 대중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게 실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탐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희연이라는 사람한테도 그런 삶을 한번 경험 혹은 뭐 한번 해봤을 때 나중에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자산이 되겠구나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안희연 배우한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만나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그냥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만나서 설득할 자신은 있었던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안희연이라는 사람 갖고 있는 신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제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지점들이 그것들이 결코 이 글 활자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극적이거나 되게 뭐 나쁘거나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 넘어서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어떤 여린 감정들을 쏟아내는 되게 어떤 사회적 소수자, 약자,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안희연 배우가 가진 신념처럼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일맥상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신념이 저도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른들은 몰라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영화 말미에 이르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어떤 결정을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성숙한 모습이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이 각각 바라보는 세진과 어떤 주영이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서로에게 어떤 느끼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변화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극 중에서 세진이 주영을 바라볼 때 주영이라는 어떤 인물, 주영이 세진을 바라볼 때 어떤 두 분이 각각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이가 바라보는 주영이는 세진이한테는 뭔가 아무 조건 없이 내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 주영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진이가 이제 아이를 낳겠다 마음 먹고 그 가족에게 가서 그 마음을 뭔가 도망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뭔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여줬던 주영이에 대한 고마움? 그러면서도 어떠한 동질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진이한테 주영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떠한 가장 큰 친구로 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영이 이제 중간에 퇴장을 하고 이제 주영이의 삶에 대해서는 영화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그 마지막 창동역 씬을 워크숍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감독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주영이는 처음으로 4년, 주영이가 이제 집을 나온 지 4년이 된 아이인데 준영이는 이제 그 후로 아마 집에 갔을 것 같아. 세진이한테 용서를 받아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볼 용기가 드디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한테. 주영이 주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에 어쨌든 이제 두 인물이 이제 어쨌든 헤어지게 되는데 어땠을 것 같은가요? 그 두 인물이 다시 또 나중에 뭐 어느 순간 또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가요? 만나고 싶어?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리고 너가 잘 살고 있다면, 뭐 보여줄 수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네, 나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보고 싶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고맙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아픔을 세진이가 그냥 바라보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세진이는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이별로 그냥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평생 그냥 이렇게 기억 속에서 남는 게 세진이한테는 가장 아름답고 그게 제일 세진이다운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주영이는 다음을 기약할 것 같아. 기약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세진이 덕분에. 네, 두 분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 또 영화 바깥에서는 또 두 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친해지셨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관객분들 남겨주신 질문을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우희라는 닉네임이고요. 네, 이완 감독님께 궁금해요. 영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엔딩 크레딧까지 힙합 음악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굉장히 큰 볼륨으로 음악을 삽입해 뮤직비디오 같은 연출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런 연출 방식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조금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영화 작업이 도전이지만 사실 근데 박하영이라는 영화가 어차피 저한테 이제 제가 만들었고 저한테 이제 붙어 다니는 전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력하게 호불호가 나뉘는 영화였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영화를 조금 만들면서는 좀 되게 이야기도 보편적이지만 어떤 룩이나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관객들한테 다가가길 되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시나리오를 기획할 때 모든 음악은 힙합 그리고 그 롱보드랑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음악과 롱보드에서 자유로움을 선사하고 싶었고 그래서 색감도 좀 되게 많이 썼던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접근을 해서 하다 보니까 롱보드를 이유미 배우한테 가르쳐준 이제 롱보더들도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되게
유명한 되게 챔피언들이세요. 예, 국가 대표로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하는 분들인데 예, 그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 영화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음악도 위더 플럭 그 스윙스 아티스트 회사의 대표 프로듀서인 이제 세우 프로듀서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윤회이, 뭐 브린, 오웬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를 해서 예, 하나의 영화가 조금 더 풍성해지게 콜라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원했던 좀 더 보편적이고 대중성이라는 것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떤 이런 실험들로 좀 희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운드 트랙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감독님 이게 또 사운드 트랙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이 사운드 트랙은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윙스 아티스트님의 그 회사인 위더 플럭에서 예, 이제 5월 초 중순에 이제 공식 OST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영원 닉네임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이유미 배우가 무슨 신들린 것처럼 완전 몰입해서 연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 연기가 뒷받침되어서 가능한 것 같은데 평소 성격과 유사성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시나리오상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사실 세진이랑 이유미라는 저라는 사람이랑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과는 좀 많은 다른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 할 때 정말 많은 걸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하시는 어떠한 워크숍, 어떠한 훈련들 중에서 정말 그냥 이유미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그냥 완전 다 써본 것 같아요. 그걸 다 써보니까 이제 촬영할 때는 섬세하려고 하지 않아도 섬세해지는 순간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워크숍 때문에 세진이라는 캐릭터가 제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느낌? 그게 가능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이유미라는 사람의 분명히 세진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그건 되게 작은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진이가 탄생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안희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주영이라는 인물은 박하영에서 또 세진을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가출 4년차 주영이라는 어떤 인물이 그 사연이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제 묘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주영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은 좀 주영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의 전사 같은 경우에는 주영은 이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이제 피가 이 감독님이 설정해 놓은 어떤 주영의 전사가 있었어요. 이런 피가 막 낭자한 거예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이제 어떤 그 사건에 어떤 가해자가 있었고 그 유도한 인물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세진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른들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서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4년 전에 뛰쳐나와 버린, 그렇게 거리로 나와 버린 소녀예요. 근데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유미랑 그다음에 감독님이 재현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되었다가 아빠가 되었다가 엄마가 되었다가, 그게 사실 텍스트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가, 그래서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긴 해요,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그 저의 전사를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제 안에 이렇게 좀 각인이 되었죠. 그럼 그 세진과의 어떤 첫 만남에서 주영이 이제 세진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그는 어떤 세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 예전 모습을 좀 떠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사실 1차적인 목표는 드러난 보이는 그대로처럼 어떤 목표물, 포착, 접근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연기를 할 때는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진에게서 저도 봤고,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들 속에 있던 그 인물들,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애정이 있고 증오가 있던 그 제 과거 속에 있던 인물들을 봤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필립 아데스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세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영화에서 감정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 보이는 장면들이 길게 나온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감독님은 세게 맞으시는 장면이 길게 촬영되었고, 이유미 배우님은 약을 한꺼번에 다 틀어놓고 물을 마시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길게 촬영되었고, 안희영 배우님은 지하철역에서 펑펑 우는 장면이 길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해당 장면들을 촬영했을 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남겼습니다. 네, 창동역 씬이죠. 펑펑 우는 장면. 네. 그 장면을 길게 촬영했어요. 네. 어떤 대답을 해야 되죠? 그 길게 이제 촬영을 했을 네네네. 때가 되게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그때 이제 그 전날부터 전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 씬이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고, 세진과 어떤 주영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고, 사실 좀 배우와 감독님한테 좀 미안했었던 게, 연기를 처음 해보니까 이 온오프가 잘 안 되잖아요. 희연으로 갔다가 주영이 되는 게 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갈 때부터 그 날의 감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분장을 받을 때도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안 먹고 그냥 계속 차 안에 혼자 있고, 좀 그렇게 혼자 좀 계속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현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원래 우리 되게 화기애애한데, 근데 나는 그 씬을 잘 찍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좀 미안했는데, 감독님이랑 유미가 문자가 오는 거예요. 혼자 고군분투하느라 고생이 많다,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우리 조금만 더 화이팅하자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그 씬이 아니라 그 날이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그 씬을 이제 촬영을 마치고 그제서야 이제 웃었던, 너무 웃고 싶었다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약을 우걱우걱 먹는 그 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수돗물을 먹다가 어떻게 됐었지? 뭐가 새어나오는 뭐가 있었는데? 맞다. 이렇게 수돗물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이게 수돗물 먹는 그 입 안이 엄청 커져서 꿀꺽 꿀꺽 이렇게 하는 어떤 이미지적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될 대로 되라 하고 했어요. 했는데 아마 영화에 나올 텐데 이 약이 하나가 내려갈 때 입에서 튀어서 나와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보고 마음에 든다고 꿀꺽꿀꺽 필요 없다고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웩우웩 하는 장면을 찍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조금 더 우웩해주면 안 되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힘들게 막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제가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진짜 나올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고 그래도 진짜로 나오지 않게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이거였어요. 박수 받았다. 그리고 그 유산하는 장면 찍을 때도 총 5테이크를 갔나요? 근데 그중 4번째 테이크 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이제 롱테이크로 하니까 한 번 찍고 나서 다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감독님이 가장 저한테 처음 하는 질문이 너가 봤을 때 세진이가 아파 보여? 라는 질문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모니터를 봐요. 근데 앞부분에 내 테이크가 이상하게 제 눈에도 안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아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되게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마지막에 감독님이 너 여기에서 배에 이 고통이 왔을 때 이 방을 한번 둘러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방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뭔가 거기에 세진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 막 그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막 나중에 이제 막 피 흘리는 거 보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도 막 이렇게 뭔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느낌인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찍고 나서 잠깐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모니터링도 안 하고 됐다고 이거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뭔가 배우로서 되게 너무 이런 걸 언제 찍어보지? 이렇게 뭔가 나조차도 이렇게 뭔가 가슴이 일렁거려서 미치겠는 이런 걸 언제 찍어보지?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좀 행복했었던 어떤 장면을 촬영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맞은 거. 네, 그거가 거기에 대한 그냥 에피소드로 대답을 드릴게요. 그게 참 옛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때린 놈이 다리 뻗는 게 아니 그 맞은 놈 아니구나. 그 아무튼 그 때린 놈이 다리 뻗는 게 아니라 맞은 놈이 다리 뻗는다 뭐 이런 말처럼 그 맞기는 제가 엄청나게 허준석 배우한테 맞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연출하는 의도니까 야 계속 그냥 그거는 내가 지지 않고 너한테 어떤 반항은 못하지만 눈으로서 감정을 줄 테니까 그 감정을 죽여라. 완전히 죽일 때까지 계속 가학을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준석 배우는 그거를
믿고 이제 한 거죠. 근데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쉽게 지면 안 된다 했어요. 허준석 배우도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근데 서로 이제 그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이제 길게 찍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맞고 나서 저는 괜찮아서 너무 좋아서 오케이 하고 좋아 막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허준석 배우가 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다 같이 맞긴 제가 맞았는데 술은 제가 샀어요. 네, 그 허준석 배우 위로하느라고. 아니 이제 그 관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뭔가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장면들인데 다들 막 행복하게 연기하시고 즐거웠다고 하시니까 좀 느낌이 참 이상합니다. 네, 세쩌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전작 박화영에서는 어른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 보였는데 어른들은 몰라에서는 반대로 어른들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전작과 다르게 의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이 직접 출연한다고 하셨을 때 왠지 모르게 전작 박화영 때의 영재 포지션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영재와 달리 무력하면서 극중 가장 처절히 맞는 캐릭터를 맡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전작과의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른들에 대한 어떤 의도는 사실 그 박하영 때와 뭐 지금에 대한 어떤 어른이라는 존재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 어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구심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 중에 박하영은 그때 의구심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또 다른 의구심을 하나 꺼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하영 때는 어떻게 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고 관여할 수가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어른을 이길 수가 없는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성년도 아닌 제필이 혹은 그 앞전에 세진이를 임신시킨 상섭이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뭐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성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들을 제가 의도를 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종착역을 생각했을 때 사실 어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감정과 정서 그 다음에 그 상징성을 조금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했었던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박하영에서 나왔던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제필이와 그러니까 영재와 제필이의 다른 점은 아예 시나리오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른들은 몰라요의 제필이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는데 10대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임신을 했고 둘은 끊임없이 사기를 당한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네, 맨 처음에. 근데 이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너무 뻔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거를 여자애 2명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은 끊임없이 사기를 당한다. 주연과 세진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여기 옆에서 조력도 아닌 그렇다고 안조력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뭔가가 하나 희망도 아니고 뭣도 아닌 약간 거추장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필이가 어떤 뭔가를 멋지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얘의 어떤 능력치나 얘의 미래는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그냥 기성세대로 물들어 버리는 게 저는 더 무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애초에 영재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애늙은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두 분 배우분에게 질문을
그 이유미 배우님의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가 이제 보면 영화 속에서 계속 이제 롱보드를 가지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롱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직접 또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롱보드를 직접 타신 부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현 배우님은 그 몸에 이제 문신들이 있는데 그 문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세진이에게 롱보드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로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리고 그 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진이는 그렇게 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자유로워 보여서.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동경하는 어떤 꿈 같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어디를 힘들게 걸어가든 비가 오든 뭘 하든 그냥 이 보드는 계속 놓칠 수 없는 그런 꿈처럼 그냥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주영이한테 문신은 이미지적인 장치였어요. 그래서 사실 도안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이랑 열심히 골랐고 위치도 신중히 결정을 했고, 근데 사실 문신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주영이를 좀 더 주영스럽게 보여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문신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감독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필에게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형에게 반항을 하다가 이제 폭력으로 결국 이제 굴복을 하게 되고, 영화의 말미에 가면 또 반대로 자신이 약자에게 폭력으로 어떤 제압을 하고 강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폭력의 어떤 대물림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잘못된 어떤 어른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들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관객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주시고자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것이 이 영화 속에 있는 어른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이렇게 좀 다루긴 했는데, 제필이가 그러니까 별반 다를 거 없이 어떤 악순환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은 기성세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성세대의 한 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괴물처럼 보이는 어떤 기성세대가 있다면, 제필이도 성년도 아닌 미성년도 아닌 제필이가 결국은 괴물로 변해버리는 어떤 그런 답습, 그리고 그런 되물림, 그리고 그런 좀 뻔한 결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의도해서 사실 쓰기도 했고,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엄청난 폭발력 있는 연기나 에너지틱한 어떤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 주영이 하고, 제필이는 사실 뒤에서 어떤 훨씬 더 조금 더 음흉하고,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비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느낌,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또 집의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희 아저씨가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일단 두 분 배우분에게는
실제 식재 시절을 보내신 지 이제 뭐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영화 속 세진과 주영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 이완 감독님에게는 노래방 장면에서 굳이 에이핑크 곡을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네. 에이핑크가 답이 빠를 것 같아서. 아니 뭐 그거는 그냥 뭐 웃으셨다면 너무 좋은데 안 웃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서툰 개그였습니다. 뭐 1도 없어 뭐 이게. 예. 근데 그게 약간 반반이더라고요. 웃으실 때가 있고 안 웃으실 때가 있어서 그게 참 웃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추가로 이제 두 분에게 이제 10대 시절에 대한 질문이 이제 갔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제 박하영에 이어가지고 어른들은 몰라요까지 어떤 10대의 어떤 주인공을 내세운 이야기를 만들으셨는데 어떤 그 10대라는 어떤 거기에 포인트를 준 어떤 이유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0대는 저도 10대를 지나온 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항상 근데 좀 돌이켜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아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고 그다음 이 영화를 안 보시고도 자신의 10대를 생각했을 때 어떠신지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저는 제 10대가 굉장히 미완의 10대,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10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장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또 그 성장이 그러니까 그 사회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연관성을 궁금해하는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박하영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른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시작점은 달랐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관계, 친구에 대한 관계, 그리고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영화를 찍고 이제 느꼈던 건 편집하면서 박하영 때도 폭력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먼저 피부에 와닿으니까 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거기서도 엄마와 친구와 막 여러 단체들, 팬들에 대한 관계들을 그려냈다면 이번에도 역시 가장 어린 세정이가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고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어떤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부분, 어른들이 모르는 것도 세정이는 가장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되게 정상적 범주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들은 다 얽히고 설켜서 이상하게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관, 그러니까 뭐 세정과 세진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계관과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10대 영화나 성장 영화를 만들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후에 뭐 어떤 장르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그런 세계관은 계속 내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10대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못 논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게 산 것 같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계속 했었고 그랬으니까 후회는 없는데 너무 재미없게 산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좀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좀 그냥 너무 꿈을 빨리 알아서 그 꿈에만 매달렸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운 10대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을 10대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즐기면서 그렇게 지금은 살고 있죠. 세진이가 세진이의 삶이 부럽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세진이 어렵다. 그냥 저 재밌게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밌게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영이가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직업이 이래서 그런 건지 제가 철이 안 든 건지 아직 어른이 안 된 건지 주영이를 연기하기 위해서 10대 때를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영이가 겪는 어떤 아픔, 뭐 어려움, 뭐 사회에서의 뭔가 뭐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뭐 힘듦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것 같고 주영이도 성장 중이고 저도 아직 똑같이 성장 중인 것 같아서 주영이가 10대라고 해서 제가 막 10대 때 무언가를 가져올 필요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0대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조금 가까운 게 있긴 하네요. 근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렇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가까운 게 있긴 하네요. 곱씹은 게 있었어요. 아무튼 엄마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안희연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어떤 10대 어떤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10대의 어떤 시선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게 좀 넓게 보자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 그게 어떤 10대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관계나 이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에서 점점 이제 이런 영화들, 이런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박하영에 이어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독님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훌륭한 연기 보여주신 두 분 배우분들에게 정말 좀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관객분들에게 인사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 영화에 출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좀 눈물이 났는데 옆을 딱 봤는데 저랑 똑같이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영화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영화 제목을 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제목까지 다시 한번 곱씹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른들은 몰라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인사랑 똑같지만 바쁘고 늦은 시간에도 또 이 시국에 이 영화를 만나러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완성이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이 영화랑 같이 호흡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혹은 또 공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영화의 마지막을 완성을 멋지게 하는 일이 그게 진짜 영화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하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영화를 만나신 관객분들이
뭐 이번에 지금 본 오늘의 결과든 아니면은 뭐 또 보고 싶어서 보시던 아니면은 뭐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나던 멋진 영화의 완성을 개인마다 완성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장사치 같은 얘기지만 꼭 보시고 아 나는 그래도 이 영화에 동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요새 SNS 발전 많이 돼 있습니다. 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영화 작은 영화인데 그런 어떤 작은 미랄 같은 기적의 씨앗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꼭 이 시기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저희 같은 영화는 항상 큰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겨내고 이 기적들을 만드는 건 다 저희도 있지만 저희보다도 이 영화를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이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요즘 영화를 보고 나면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날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 얘기하다가 그냥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어른들은 몰라요 같은 영화가 좀 이렇게 불길이 좀 불씨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관객분들이 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수고해주신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